지금부터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돼서 한번 내가 완전히 송곳 검증을 한다는 입장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는데요. 그때 중국하고 만일 협상을 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그때 마늘 파동이라고 아주 유명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의 그 값싼 마늘을 우리가 들여오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우리 마늘 농가가 그냥 휘청거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세이프가드라는 겁니다. 긴급 수입 제한 조치. 그러니까 중국하고 마늘 거래를 터가지고 뭐 싼 쪽 생산물이 비싼 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. 우리는 이제 이게 그 한중 마늘 협상인 겁니다. 그래서 뭐 중국산 마늘이 이제 물밀듯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1년에 적정한 양 이상은 들을 수 없다. 이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세이프가드, 안전조치,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 것이죠. 근데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세이프가드를 종료시킨 겁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우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안 하겠다. 그랬는데 그걸 1년 동안 감췄습니다. 나중에 밝혀졌어요. 아주 그때 큰 무리를 빚었었죠.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에서 경제수석까지 하게 되는데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김대중 정부 때.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고향을 속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왜 정권에 따라서는 이제 호남 출신들이 어떤 승진 인사에서 제약을 받거나 뭐 그런 예전에 다 있었지요. 지금도 있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그 호남 출신들이 가능하면 가령 내가 서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 서울 출신이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지요.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아주 어렸을 때 뭐 10살 뭐 이 무렵에 서울로 전부 다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은 본정 전문난이 변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본적이 바뀌면 뭐 고향이 그 어디다 적어내야 될 때 그 본적을 서울 이렇게 쓰면 이제 서울 사람.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부산 사람이야, 춘천 사람이야, 수원 사람이야 이거 할 때 대개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지 뭐 이런 거.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지 뭐 이것도 좀 따지고요. 지역색 따질 때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한덕수 지명자는 중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지, 뭐 본적도 서울로 돼 있다지.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자 우리 정가에 관가에 호남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. 나 사실은 호남이었어.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 정부에 그렇게 호남 사람들이 많았어?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 무렵에 발탁됐던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본인은 한 번도 내 입으로는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.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도 떳떳이 대답을 하겠다.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같은 정치적 뿌리인 그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요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이 총리 지명자가 공직을 하고 있지 않을 때,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지 않을 때, 예를 들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, 예를 들면 무역협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,
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제 고문으로 있는데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, 여러분? 요즘 뭐 소문에는 별별 얘기가 다 많더군요. 월 3천쯤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, 뭐 얼마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아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 다 나올 겁니다. 뭐 월 3천을 5년 동안 받아서 총 액수가 20억쯤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 그 얘기는 책임 못 집니다. 아무튼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있을 때 그때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합니다. 론스타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판 투자회사입니다. 이 론스타 여러분 다 아시죠? 뭐 최근까지 재판이 계속됐지 않습니까? 왜 론스타가 뭔가 야료를 부려가지고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때 헐값에 샀다는 금액이 얼마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한덕수 지명자가 외환은행 죄송합니다. 김앤장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 보수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만 1억 5천만 원. 근데 여러분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 헐값에 얼마를 깎아서 샀다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? 8천억.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냥 생각할 때 아니 론스타가 진짜 8천억의 이득을 봤다면 겨우 1억을 주나? 8천분의 1? 1억 5천 6천분의 1 주나? 그래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얘기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공격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제 이분이 지난번 총리를 할 때 2007년도에 그때도 뭐 재산 형성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다. 2억 9천만 원 이 재산이 출처 미상이다. 이런 지적을 참여연대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. 또 하나는 서울 종로구에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3층 건물을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후 10년간 임대 소득으로 6억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는데요. 아무튼 인수위원회 인사검증단에서는 자신 있다. 정말 다 이 다각도로 인사검증을 했지만 캥기는 게 단 하나도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딜레마입니다. 딜레마.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는 뭐 너무나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어서 그리고 뭐 뚜렷한 증거도 있지 않은 것이어서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발목 잡기 한다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더더군다나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자기들의 정치적 뿌리인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중용이 됐던 인사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네 손으로 중용을 했던 인사를 지금 와서 그렇게 또 디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떡하지? 인사청문회 때 이틀 동안 합니다. 그거 계속 공격해야 되나? 아니면 청문 보고서 쓸 때 그냥 찬성해 줘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마 민주당 고민이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은 곧이어 치르게 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